심야 편의점 불빛 아래 오천수는 문미순의 따뜻한 눈빛이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오천수는 밤늦은 편의점 앞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멈춘 채 문미순을 바라보았다. 문미순은 늘 그렇듯 미소를 띤 채 계산대 너머로 그를 반겼지만 오천수의 표정은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을 품고 있었다. 오천수는 과연 이 평범한 일상이 언젠가 무너질 것을 예감하며 가슴속에 묵혀둔 상처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문미수는 이혼 후 고향에 내려와 편의점을 인수한 뒤 매일같이 한적한 골목길을 환히 밝히고 있다. 문미순의 편의점은 오천수가 힘없이 퇴근길에 들르는 피난처이자 문미순에게는 누군가에게 의지받는 기쁨의 시작이었다. 문미수는 오천수의 음울한 표정을 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오늘도 힘들었죠? 문미순의 말에 오천수는 잠깐 손을 멈추고 고개를 떨궜다. 오천수의 머릿속엔 자신이 겪어야 했던 매서운 배신감과 가시 같은 자존심이 뒤엉켜 있었다. 오천수는 두 번째 방문부터 문미순에게 소소한 일상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 숨겨둔 채 살아온 2년간의 하루하루, 형제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초라한 자신. 문미수는 오천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괜찮아요. 여기서는 당신이 편해야 해요 라고 다독였다. 그 말 한마디가 오천수의 고단한 가슴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오천수는 문미순의 따스함을 맛보며 자신도 누군가에게 솔직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오천수의 내면에는 아직도 자존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자존심은 오천수가 자신의 무너진 삶을 인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고통스럽게 했다. 문미수는 오천수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조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천수는 문미순의 조용한 귀 기울임만으로도 위안을 얻었다. 문미수는 당신이 이 길을 견디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라는 말로 오천수의 균열난 자존심을 어루만졌다. 어느 날 문미수는 가게 앞에 버려진 작은 판넬을 보고 오천수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거 좀 옮겨줄 수 있나요? 오천수는 무심히 판넬을 들고 옮기려다 뒤편에 새겨진 고시원 퇴거 통지라는 글자를 발견하고 숨이 멎는 듯 했다. 오천수는 2년 전 잘나가던 증권회사 펀드 매니저였지만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삶이 바뀌었다. 오천수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했지만 문미순의 작은 호기심이 그의 비밀을 건드린 것이다. 문미순은 오천수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요? 라고 물었다. 오천수는 입술을 깨물다가 한숨을 내쉬었고 결국 사실 나 퇴거 통지 받았어 라고 고백했다. 문미수는 논란보다 먼저 걱정을 드러내며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그 말에 오천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을 목격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문미수는 오천수가 겪은 부끄러움을 이해하기 위해 취업 정보와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오천수는 문미순이 편의점에 남긴 작은 상처까지도 걱정하며 진심으로 보살폈다. 오천수는 문미순의 손길에 여린 감정을 느끼고 문미수는 오천수의 묵직한 고마움에 따스한 안식을 얻었다. 그러나 둘의 관계를 위협하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오천수의 형제들, 특히 동생 오범수와 오웅수가 편의점 근처를 지나가다 오천수와 문미순이 다정히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오웅수는 장난스럽게 천수 형 여기서 뭐해? 누구랑 데이트? 라며 둘을 놀렸고 오범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문미순을 바라보았다. 오범수는 오천수가 가족에게조차 숨겨온 초라한 현재를 문미순에게 들키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오천수는 형제들의 시선을 느끼고 몸을 돌리려 했지만 문미순의 단단한 눈빛이 그를 붙잡았다. 문미순은 걱정 마요. 당신 곁에 있을게요 라고 속삭였다. 오천수는 처음으로 형제 앞에서 문미순을 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려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오천수의 가슴엔 무거운 갈등이 들이닥쳤다. 가족과 여자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나는 누구를? 하지만 그는 문미순의 따스함을 포기할 수 없었다. 어느 비 오는 밤 문미순은 오천수를 편의점 뒤편 낡은 창고로 불러냈다. 문미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천수 씨, 나랑 같이 살래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다. 오천수의 가슴은 요동쳤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는 문미순의 손을 잡으며 미순 씨, 나랑 있으면 행복한가요? 라고 되물었고 문미순은 눈빛을 흔들림 없이 맞추며 당신 곁이 내 집 같아요 라고 답했다. 오천수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정말 내가 이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걸까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오천수는 다시 한번 자신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다. 오천수는 문미순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새벽에 생수를 사들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문미순이 나올 때마다 깜짝 선물처럼 커피를 건네며 오천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문미순은 그 정성에 감동했지만 둘의 입가엔 안타까운 미소가 어렸다. 오천수는 문미순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문미순의 눈에서는 어딘가 슬픈 그림자가 엿보였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가족 앞에 서기로 결심했다. 문미순은 오천수가 속사정 숨기지 않고 밝힐 수 있도록 지지하기로 했고 오천수는 문미순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전하며 내 인생을 함께 써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둘의 결심이 무르익을 때 편의점 앞에 놓인 이혼 소송 서류 접수 통지가 새롭게 날아들었다. 문미수는 그 서류를 들고 오천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오천수는 마치 오래전 느꼈던 배신감처럼 심장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꼈다. 이혼 소송 통지서 한 장이 흩날렸던 날 두 사람은 삶의 절벽에 서 있었다. 하지만 문미순의 생활력은 그 어떤 위기보다 강했다. 문미수는 편의점 계산대로 쌓인 먼지를 털어내듯 오천수의 절망도 조용히 밀어냈다. 천수씨, 우리 여기서 그냥 끝내지 맙시다. 나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오천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다음 날 아침 문미수는 장작불 청소하듯 가판대 주변을 깨끗하게 쓸고 막걸리 항아리에 밑간 양념을 따랐다. 오천수는 머뭇거리다 직접 시장에서 떡과 어묵을 골랐다. 문미수는 좋아요. 이제 우리가 만든 떡볶이를 시장 사람들에게 내놓을 거예요 라고 환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오천수의 수렁에 있던 자존심을 끌어올리는 힘이 담겨 있었다. 첫날 반응은 미약했다. 편의점 앞에서 떡볶이라니 누군가는 코웃음 쳤고 일부 상인은 정신 차리고 편의점이나 지키라고 툭 던졌다. 하지만 문미수는 상심 없이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오천수도 두 손으로 국물을 떠먹여 보이며 정말 맛있어요. 라고 과장 없이 칭찬했다.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자 다음 날엔 점포 앞에 작은 줄이 생겼다. 그 줄은 곧 골목 전체를 감싸는 인파로 바뀌었다. 문미수는 즉석에서 셀카 포인트를 설치하고 해시태그 골목떡볶이, 해시태그 미순표 레시피라고 적힌 팻말을 세웠다. 오천수는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러분, 첫 숟갈을 놓치지 마세요. 라고 외쳤다. 카메라 너머 수십 명이 실시간 댓글로 응원하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파트너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다. 그리고 이벤트 전략이 빛을 발했다. 주말마다 떡볶이 체험 클래스를 열어 손님들이 직접 떡을 버무리고 양념을 무쳐 먹게 했다. 문미수는 체험 클래스 참가자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고 오천수는 재료 준비와 간단한 요리 팁을 알려주었다. 아이를 데려온 가족은 물론 연인 친구들도 함께 시장 골목은 작은 축제장이 되었다. 30일이 흐른 뒤 두 사람은 임시 천막을 떼고 정식 분식점 간판을 내걸었다. 메뉴판엔 문미순표 시그니처 떡볶이가 눈에 띄었다. 오천수는 가게 앞에 웰컴 보드를 세우고 이렇게 적었다. 당신의 첫 맛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 문구는 곧 언론에 소개되었고 맛집 블로거들이 앞 다투어 후기를 올렸다. 매출은 월 단위로 급상승했고 인근 직장인들은 점심시간마다 몰려들었다. 문미수는 떡볶이가 아니라 사람을 파는 거예요 라는 신념으로 손님들과 한 명씩 눈을 맞추며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인사했다. 오천수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도 그 인사 한마디를 떠올리며 힘을 냈다. 한 달 후 시장 상인회는 두 사람에게 나눔의 마음으로 함께 일군 상권 활성화 공로상을 수여했다. 상인회장님은 이 작은 가게가 골목을 살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모습에 오천수와 문미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 이제 두 사람은 편의점 앞에 작은 컨테이너를 하나 더 들여 24시간 분식 자동 판매기를 설치해 놓았다. 바쁜 고객을 위해 떡볶이 팩과 어묵 세트를 판매하며 편의점과 분식점이 시너지 나는 구조를 완성했다. 오천수는 분기별 손님 만족도 조사표를 만들고 문미수는 매번 새로운 소스를 개발해 메뉴에 추가했다. 신메뉴 크림 떡볶이, 매콤 치즈 오징어까지 선보이자 SNS는 또 한 번 들끓었다. 우리 정말 해냈어요. 문미순이 가게 문 앞에서 오천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오천수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함께라서 가능했어. 당신이 있어 내가 다시 설 수 있었어.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무너질 위기가 와도 생활력 문미순과 함께라면 개천에서 진짜 용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